네. 자, 그럼 지금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뭐 오펙 감산 노출이라는 어떤 그 허들은 넘었습니다. 네, 그 실물 시장에서의 허들을 넘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금융 시장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실물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통화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 이 3개 축, 이 축이 잘 어우러졌을 때 시장. 어쨌든 뭐 변동성 국면 속에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장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 내지는 연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 오히려 미국 시장의 화랑새의 그늘에 가려서 오히려 그들에게 신흥국의 부가 전가될 빼앗길 가능성, 이 부분까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위상 내지는 중국의 역할론이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 시장의 핵심을 쥐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 시장의 핵심을 쥐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실물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제 유가. 이제 하락의 어떤 그 방향성보다는 조금은 좀 안도의 랠리, 안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그만큼 좀 희석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부분 이제 신흥국 시장과 그 선진국 시장 간의 다소간의 좀 디커플링 상황이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당 기간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의 갭이 이제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지금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좀 남아있죠. 달러화의 강세 지속이냐 아니면 달러화의 일시적 강세 이후에 다시금 달러화의 약세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 근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 내 중론. 그렇다면 달러화의 강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신흥국의 증권시장, 신흥국의 자금시장이 화랑을 보일 수는 조금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전개 방향성은 그 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은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어쨌든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혼란의 상황이 조금은 더 진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8일날 이제 개최가 됩니다. 좀 유로화의 약세를 조금은 더 가속화시킬 그들의 통화정책, 통화 완화 스탠스적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면 달러의 강세는 조금은 더 강한 모습으로 시장 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영향권 우리 시장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물론 일각에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확대가 되고 그들의 자금이나 뭐 전체적인 재무제표가 훨씬 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정책 바로 보호무역의 정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무역 정책을 가격 경쟁력 하나만 가지고 과연 뚫을 수 있겠느냐,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기술력 내지는 차별화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것. 그렇다면 커머디티, 일반 원자재 시장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그 커머디티 상황에서의 증가는 좀 어려울 것이다. 기술력.
그리고 차별화를 가진 제품군, IT가 그 대표적인 그 종목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이 어찌 보면 가장 손쉽게 넘어설 수 있는 강점을 쥐고 있다라는 점. 일단 그 이전에 시장은 변동성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자꾸 특정 어떤 그 확실한 재료를 향해서 쫓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제 나타났었던 가장 큰 것,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부분, 주주환원 정책의 그 뒷배경에는 배당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말과 맞물리면서 연말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인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SK텔레콤의 상승, 은행주들의 상승, 삼성전자의 상승, 모든 것이 다 배당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배당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조금 더 확실한 부분을 쫓아가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욕구가 그대로 표출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일단 원자재 시장, 그 원자재 시장, 뭐 비철 금속이랄지, 원유랄지, 전반적인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말 소비주, 연말 소비와 관련된 소비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이제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자 결제주.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체적인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유통과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배당 관련주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